안녕하세요. 엄마들의 팩키스트, 팩하면서 듣는 방송, 네, 맘스라디오 김태현입니다. 오늘도 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팩 하나씩 준비되셨죠? 얼굴에 촉촉하게 팩 올려놓으시고요. 네, 이어폰 꽂으시고 오늘도 엄마들의 성장에 도움되는 그런 방송, 또 그런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재들의 오박계 임수영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수영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기다렸습니다. 팟캐스트인데 네, 어쩔 줄 몰라 하세요. 네. 반응 너무 좋아서. 네, 반응도 너무 좋고 네. 또 사연들도 많이 들어오고 네. 댓글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뜨거운 반응. 다행입니다. 네. 네. 저희 팀들이 보냈나 봅니다. 제가 센터에 이제 네. 몇 번 와봤는데요. 네. 뭐랄까요? 비밀의 공간? 그렇죠. 엄마와 아이들의 곳곳에 아이들이 책도 보고 또 놀 수도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다양한 공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네, 집처럼 꾸미지만 네. 그 아이들이 곳곳에마다 그 특징들을 담아서 책이 있는 곳에서는 앉아서 책을 보게 하고 네. 드럼이 있는 곳에는 앉아서 드럼을 치게 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에는 그림을 그리고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또 그 환경을 아이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꾸미려고 노력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변에 청담동 주변에 많은 엄마들이 지금 함께 하고 계셔서 네. 본인들이 아마 뭐 지역이 이래서 그렇지만 다 아이들 키우면서 그 공간을 많이 사용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며 가며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하듯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 어린 시절에 저의 어떻게 보면 로망이라고 할 수 있듯이 약간 비밀 계단처럼 동그랗게 내려가는 계단도 있고요. 네, 또 네. 위로 올라가면 강아지도 2마리나 있어요. 네, 네, 2마리나 있습니다. 네, 집에서 엄마들이 네. 완전 키우기 싫어하는데 네, 맞아요. 여기서 대신 키워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엄마라서 역시 네네. 캐치를 빨리 하시는군요. 네. 저희는 아이가 18살이고 또 아이가 다 커서 네. 이제 그런 감각을 많이 못했는데 또 저희는 뭐 동물을 좋아하니까 저희 집에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나는 엄마들이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를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정말. 네. 못 키워요. 못 네. 키워요. 막 이렇게 미션 줄 때 동물을 키우는 미션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미션만큼은 거의 다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 아이도 너 여기 기억나지? 아지 있는데 강아지 있는데 그러면 딱 알아요. 거기 맞아요. 아지가 너 보고 싶대. 그러면 네, 맞아요. 내가 한번 가야지.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애들은 네.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아이들은 정말 이상하게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내가 좀 불편한 아이들, 네. 감정이 다친 아이들은 외면해요. 그래서 일부러 동물들하고 이제 그 교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미션도 주는데 그것만큼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여기 어쨌든 엄마 손에 이끌려서 온 아이들이 그렇죠. 딱 이제 동물들을 보면서 마음도 열고 네, 소장님을 찾아뵐 텐데 다양한 아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그 중에 좀 기억 남는 아이들 좀 지금 이제 제 곁에서 미션 받고 함께 있는 친구들이 한 500명 정도가 지금 이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친구들인 것 같은데 한 명 한 명당 그 아이들을 받을 때마다 저 아이를 내가 또 어떻게 키워야 되나 되게 마음이 무거운 아이들이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좀 여기는 조금 느린 아이들도 많이 오거든요. 네. 네, 제주도에서도 많이 오시고 지금 이제 저희가 영주, 안동, 부산 이렇게 우리가 큰 도시는 좀 그런 센터들이 많지만 네. 정말 아직 작은 도시에는 그런 데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려 서울을 더 편하게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요. 이미 그 친구를 많은 병원이나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여기도 뭐 큰 반응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고 그냥 넋을 놓았다 그래야 되나? 예, 두 분 다 기력이 없고요. 네. 아이는 뭐 불러도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정말 엄마 아빠 아이가 한 가족이라기보다는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느낌. 너무 지치는 거죠, 부모님들도. 거의 반 포기 정도고요. 또 이제 조금의 희망을 갖고 오는, 네. 뭐 소개를 받아서 뭐 소문을 듣고 조금의 희망을 갖고 오는데 저 역시나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들도 이제 가능성이라는 걸 보잖아요. 이 친구는 되겠다. 이 친구는 좀 오래 걸리겠다. 이런 데요. 어떤 친구는 가능성이 없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너무 가슴이 많이 아프죠. 너무 가슴이 많이 아프고 부모님한테 일단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네. 이 아이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래서 장애 등급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부모님이 지금 이게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랑 부모님이랑 함께 장기전으로 이거를 우리가 힘 빠지지 않고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라. 장기전으로 얼마 동안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서 가고 마지막에 코스에는 아이는 이 정도가 될 거다라는 그런 디자인을 저희가 교육 디자인을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통 해드리죠. 장애라면은 네. 어떤 소통 장애인가요? 보통 요즘은 그 자폐나 ADHD나 발달 장애나 이런 친구들이 보통 장애 등급 3등급 정도는 쉽게 받아요. 네. 그래서 이런 센터 같은 데를 장기전으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장애 등급을 받아서 바우처를 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내겠다라고 해도 아이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등급을 받아놓고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권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좀 심각하다. 장기전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가정의 부담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는 거를 생각해서 그렇게 등급받기를 저희가 권해드릴 때가 있죠. 근데 저희한테 와서 보통 뭐 등급을 받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되게 안타까워요. 얘는 금방 좋아질 애인데 이런 등급을 받아와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소통 이제 뭐 잘못하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꼭 전문가하고 의논을 하시고 또 한 군데만 다녀서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뭐 암이 걸리셔서 제가 맞달로 정말 내가 아는 인맥과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을 동원해서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아무도 아버지 병이 어떻게 될 거라고 확신 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뭐 의사들은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몰라서 찾아갔는데 너무 애매모호한 답을 계속 주시니까 내가 이 돈 내고 여기 왜 왔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칠 때쯤 돼서는 이게 운명인가 보다라고 내가 자포자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믿을 사람이 없구나.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또 아버지한테 그 마음에 정말 내일 어떻게 될 값이라도 정말 내가 이 삶이 정말 후회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한테 3개월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시간 안에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정말 집안 어른들이 저를 정말 미워하셨어요. 충격 먹을 텐데 네. 왜 그거를 말을 했냐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삶을 정리하는 것도 그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분명 그 말을 하기엔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지만 그 총대는 내가 메워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고 다시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이 아픈 아이들을 봤을 때 내가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너무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약간 희망 고문처럼 너무 답답했어요. 네. 네, 너무 답답했는데 이제 그걸 겪고 나서 깨달음이 어쨌든 있게 됐지만 네. 많은 엄마들이 한 곳에 올인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보다 내가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나만의 생각과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셔야 네. 롱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 아이는 저희 아버지는 뭐 연세도 있으시고 아프셔서 뭐 네. 얼마 못 지내다 가셨지만 아이들은 이제 피어나는 새싹인데 지금 벌써 단념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럼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좀 더 다양한 지식을 네. 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나만의 지식과 철학을 가져서 이 아이를 내가 어떤 삶을 살게 할 거라는 그런 것들을 가진 상태에서 이 아이들을 바라보셔야 힘 안 빠지고 오래 롱런하실 수 있지. 정말 여기 믿다가 실망하고 여기 믿다가 실망하다 보면 정말 나중에 자포자기하게 되고 정말
이 아이는 안 되나 보다라고 되려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상담실에 왔는 부모님들한테도 다른 곳에 다녀왔느냐, 이런 곳에 의사도 만나보고 네. 치료사도 만나보고 또 나도 만나보면서 그 가져야 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옆집 엄마 말만 듣지 말고 아, 그럼요. 꼭 이렇게 전문가를 여러 군데 만나보는 것도 중요하고 엄마가 네.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렇게 심각한 아이들 또 말고는 요즘에는 주로 어떤 아이들이 많은지 좀 궁금해요. 특수교육의 그 분야가 네. 우리가 뭐 자폐나 ADHD나 발달장애나 또 영재도 특수 분야에 들어가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교육을 하지만 네. 우리가 학원인가를 낼 수가 없는 면세 사업자가 될 수 없는, 이거는 우리가 왜 성형외과 간다든지 피부과 가도 모든 게 의료보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중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되지 않는 것처럼 이거는 특수 분야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기관에는 그렇게 조금 힘든 친구들 오지만 진짜 영재라서 힘든 친구들도 많이 와요. 그래서 전국의 각처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우리 아이가 좀 달라요. 좀 독특해요. 뭐 네. 이런 친구들도 오는데 실제 저희가 만나보면 정말 계산을 굉장히 잘한다든지 뭐 언어 능력에서 굉장히 뛰어나다든지 아니면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엄마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봤자 아이라는 거. 그 아이가 똑똑해봤자 네. 아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걸 너무 잘한다고 해서 이 아이를 과대평가를 해서 마치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검사를 통해서 정말 이 아이가 야, 이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근데 반대로 이 부분은 너무 낮구나. 그거를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정말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발달이 늦은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발달이 늦게 됐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좋아질 수 있는지를 그 역할을 부모가 반드시 영유아시기 때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꼭 공부하시면서 그 네.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막 한글을 줄줄 읽는다던가 말을 막 어른처럼 한다던가 그러면 얘 영재다. 아, 얘 그쵸. 똑똑해 해갖고 오히려 엄마가 이게 마음을 놓거든요. 그쵸. 네. 근데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라 다시 바짝 긴장해서 얘가 이제, 정확히 검사하고 네. 엄마들이 내 아이 좋아, 상태 괜찮아, 한번 평가받으러 오려고 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또 뭐 나 이렇게 잘 키웠는데 보상받으러 오는 엄마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저희가 이제 그런 엄마들 100에 100이면 다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경우가 그래요?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가세요. 네. 네. 우리가 봤을 때 그게 문제점인데 네. 그가 봤을 땐 그게 칭찬거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정말 엄마가 조금 낮은 자세로 배운다는 생각으로 찾아오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이 딱 와닿거든요. 그래봤자 아이다. 네, 그럼요. 네. 아무리 똑똑하고 엄마보다 나은 것 같고 야 우리 가족에 신동났다 할지라도 애다. 그럼요. 저희 집에 한 명 있잖아요. 네. 회장님 아이도 굉장히 똑똑하게 잘 키우셨. 당연히 그러셨겠죠. 예. 그렇죠. 이제 뭐 영재기도 하고 네. 또 학교에서도 우리가 이제 공교육에서 말하는 그런 성적 같은 것들을 또 상위권에 계속 있고 하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잘 키웠고 제가 봤을 때도 네. 뭐 착하고 그 정도면 정말 남의 아이 부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아이지만 자랑스러워요. 네. 그런데도 아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아이가 생각하는 범위는 아직 살아봤는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가 아는 경험에서 모든 가치관이 나오는 거지 책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해도 그거는 가상의 생각들이잖아요. 내가 경험했는 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상의 생각들과 가상의 지식들과 또 내가 현실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을 함께 조합을 시켜서 나의 큰 사고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아이들이 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똑똑하니까 얘 말을 다 믿는다든지 우리 아이가 너무 부족하니까 얘 말을 믿지 않는다든지 정말 엄마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의 상황의 내용들을 보고 배우고 그걸 내 아이한테 대입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은 내가
배운다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고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들도 꼭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엄마한테 조금의 조언자, 조금의 멘토로서의 역할을 해줘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아이들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거, 아니 성장시켜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고 생각하셔야지 어디 가서 정답을 찾겠다. 이게 정답이다. 이게 반드시 내 아이한테 누구 집에 이렇게 했대. 우리 아이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가 발달이 느리든 빠르든 특별하든 결국은 엄마가 그만큼 성장한 만큼 아이가 성장하고 그죠. 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엄마가 되게 중요하네요. 엄마의 생각이나 엄마의 태도, 네. 이제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엄마의 그 지능하고 네. 아이의 그 지능이 거의 엄마를 많이 유전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36개월까지 전적으로 엄마가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의 생활 패턴, 환경, 엄마의 지시 이런 것들로 아이의 생각이, 철학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반드시 엄마의 지능과 아이의 지능이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공부하는 건 네. 또한 내 아이가 좋아지는 방향이고 잘 성장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지 영재들의 의학교에서는 엄마 학교가 꼭 매달 있고 그렇죠. 아이 교육도 아이 교육이지만 엄마들 강의 세미나가 한 달에 막 굉장히 많죠. 빡빡하게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뭐 10명, 20명도 아니고 100명씩 꽉꽉 차서 네. 소장님 강의를 듣는 걸 보고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이제는 좀 저희가 엄마 학교 했는지도 한 500회가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한 6년 차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방에서도 또 많은 곳의 엄마들이 이렇게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걸 제가 듣고 이제 조금 커피숍에서 10명씩, 20명씩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 지금은 뭐 100명, 200명 그래도 금방 마감이 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엄마들이 배움에 목말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강사가 없나? 전문가가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제가 이제 TV 강연이나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보고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저 역시나 그렇게 공영방송에서는 그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릴 수밖에 없는 거. 누구나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내 아이한테 적용할 거는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 강의가 조금 다르다라고 느끼는 건 멤버십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집에 가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내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집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오프라인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엄마들 그 네트워킹도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온라인으로도 서로를 가르치고 그렇죠. 또 코칭 받고 네.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제가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책도 제가 썼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엄마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유치원 원장으로서 상담사로서 한 발자국 물러서서 객관적인 엄마들을 본 거지 네. 아줌마였던 시간이 없었던 거죠. 제 삶에 있어서. 그러네요. 엄마로 아이를 키우긴 했지만 아줌마들과 어울려서 그 흔한 수다를 떨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제가 안다라고 했지 사실은 아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의 용어로 엄마들하고 상담을 했고 엄마들이 반 정도 알아듣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다들 잘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앞에서. 네. 그런데 잘 못 알아들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번역하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아줌마의 언어로 통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어서 이제 저희가 코칭맘이라는 제도를 네. 만들게 됐고 그분들도 그냥 저희한테 상담 왔던 엄마들이에요. 그 엄마들한테 제가 처음에 나눠줬던 이야기를 들려줬던 것처럼 그걸 제가 일일이 모든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 엄마들한테 좀 나눔을 해라. 다른 엄마들이 똑같은 것들로 힘들어하고 있으니 엄마가 알고 있는 거, 그동안 배운 것들을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처음에 시작이 되었던 게 엄마들이 흔쾌히 하겠다고 하셨고 또 소장님한테 배웠는데 그게 도움이 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셔서 보통 그게 자기 아이가 좋아지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처럼 아팠는데 나도 너무너무 그게 답답했는데 이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제 그런 엄마들이 서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아마 이 네트워크가 너무 많이 네.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랑 만나는 엄마들은 어떤 그 생각을 하냐면 아이를 키울 때 부모의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 아이는 똑똑하지만 그 엄마도 좋은 사람인가? 그 엄마도 배움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 또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옆집 산다고 그냥 내가 친구를 맺었는데 네. 앞집 산다고 친구를 맺었는데 산후조리원 동기라고 내가 친구를 맺었는데 그거는 그냥 장소에서 우리가 만난 것뿐이지 내가 선택해놓은 친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는 이 영재호 엄마들은 그 모임에서는 나도 배우고 너도 배워. 나도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너도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 나도 우리 아이를 인사 잘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그 아이가 인사를 안 했을 때 혼내주는 엄마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 알게 되고 친구를 때렸을 때 과감하게 혼을 내서 내 아이가 잘못했다는 걸 말해주는 엄마인가? 아니면 자기 아이만 끼고 자기 아이만 보호하려고 하는 엄마인가를 서로 보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랑 철학이 비슷하구나. 난 잘못했을 때 아이를 과감하게 혼을 내고 잘했을 때 칭찬하는 그런 엄마인데 저 엄마처럼 헬리콥터 맘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엄마들을 본인들이 찾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친구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시험 문제에 꼭 만자가 들어가면요. 누구만이라고 하면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죠. 네. 우리만 하는 거 다 싫어하죠. 네. 그런데 요즘 세상이 또 너무 험하다 보니 나랑 생각이 비슷한 엄마들끼리 멤버십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고 네. 내 아이 역시나 놀이터에서 아무나 하고 놀게 하고 싶지가 않은 네. 게 엄마들의 생각인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모임들이 앞으로 지역별로 많아져서 좀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엄마들한테 자존감을 키우는데 너무 굉장히 좋은 것 중요한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제가 한번 평일에 마트를 갔는데 거기 계신 네. 상인분들이 그런 거예요. 방학이라 애들이 저렇게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하는데 맞아요. 요즘 엄마들은 혼 안 내요. 혼 안 낸다고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영재들의 오학교가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헬리콥터 엄마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들어와 보면 진짜 이렇게 서로 배우고 삶에서 배우는 영재들의 오후학교가 사설이고 메인은 영재들의 엄마학교네요. 그렇죠. 엄마들이 서로 배우고 네. 성장하고 그러면서 네. 아이는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네네. 엄마들이 마음 자세가 달라지면 네.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키는 엄마네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젊은 엄마들이잖아요. 네. 이제 아이들 3, 4살 정도 되면 젊은 엄마들이고 이제 금방 결혼했고 이런 엄마들은 이게 삶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결혼에 근데- 대한 환상, 그렇죠. 육아에 대한 환상 있잖아요. 우리 애는 이렇게 잘 클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때부터 그런데 꼬이는 거죠. 이제 그 환상이 3, 4살 정도 되면 아이를 놓다 보면 조금 현실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고 이 아이도 사랑해서 내가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도 식는 것 같고 네. 내 아이도 내 멋대로 되지 안 않는. 되고. 그래서 3, 4살 정도 되면 엄마들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이 비난이고 비판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취지로 많은 모임들을 이렇게 해보면 네. 그 안에서 정말 좋은 뜻을 가진 엄마들도 계시지만 정말 비난하고 비판하는 엄마들도 많이 그럴 것 계시거든요. 같아요. 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엄마들이 멀쩡해요. 하지만 대부분 네. 다 우울증이나 마음에 정말 치유를 받아야 되는 엄마들이 많이 계시는데 갓난쟁이 아이를 두고 내가 살자고 심리 상담실 가는 엄마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정말 이 사각지대에 놓인 네. 그 영유아 시기의 그 엄마들을 조금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네. 이게 제일 힘든 사업이 이제 엄마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를 제가 그렇죠. 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렇죠. 안티들도 많고, 안티 많고, 맞아요. 험담 많고, 따지고, 질투식이 많고, 그쵸. 돈은 안 쓰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런 또 엄마들 요구가 얼마나 많을 거예요. 소장님한테 그치. 거는 기대. 또 그쵸. 내 아이만 좀 더 봐줬으면 하는 기대. 네, 그렇죠. 그런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견디고 잘 컨트롤 하시는 비결?
보통은 저 보고 이제 카리스마가 넘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네,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비슷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나와 생각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굳이 누군가가 통제하고 관리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무엇이 정답이고 어떤 부분이 우리가 양심에 뭐 거슬리지 않는 태도인가를 우리가 매뉴얼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서로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양심이라는 생각을 든 게 굉장히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도덕성, 인성 이런 것들 하는데 저희가 법조항을 다 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누군가가 잘못을 알고 하는 사람보다 몰랐는데 그게 법에 저촉되는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모르고 살았는데 늘 일상을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잘못된 행동인지 알고 있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누가 나를 가르쳐 줬어? 나한테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쳐 줘놓고 왜 나를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삶에 대한 비관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내 안에 나를 양심이라는 잣대에서 나에게 이게 내가 도움이 되려고 했던 건가 남이 도움이 되려고 했던 건가 나의 이기심이었나 그런 것들을 조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양심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엄마들한테 자식 있는 엄마는 꼭 좋은 일 해라. 나쁜 짓 하지 마라. 부메랑이 돼서 꼭 내 네. 자식에게 온다. 제가 그런 말들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다 보니 엄마 스스로가 정말 내가 이걸 행동을 해야 되나 내가 이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나 내 양심에 다들 비춰보시기 때문에 굳이 누군가가 규율하고 규칙을 정하고 감시하지 않아도 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완전 네.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공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양심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거를 대놓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죠. 네. 왜냐면 양심을 꼭꼭 숨겨 놓으세요. 다들. 네. 안 받은 것처럼. 맞아요. 마치 없는 것처럼. 아, 네. 그래서 그런지 영재호의 또 행보가 기대되는 게 12월에 네. 바자회가 있다고 네, 들었어요. 불의돕기 바자회를 저희가 이제 합니다. 매년 연말마다 저희가 이제 조금씩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뭐 사실 뭐 사계절 내내 12달 내내 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제 그럴 정신도 별로 없고요. 또 이제 꼭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처럼 12월 달에 합니다. 하게 되는데 남들이 따라하든 어디서 뭐 하나요? 삼성역 있는 쪽에 저희가 이제 모임 장소를 해서 네.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엄마들하고 저희가 조금씩 집에서 남는 옷, 아이들이 입지 못하는, 작아서 뭐 입지 못하는 그런 옷들, 또 다 아이가 커버려서 보지 못하는 책들, 장난감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부를 받고요. 네. 이제 기부 받았는 그 물건들을 저희가 그 장소에서 이제 뭐 조금 작은,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합니다. 오셔서 많이 좀 사주시면, 이 돈이 사실 누구한테 갈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불의돕기, 자선바자회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뭐 직접 가서 그 돈 1,000원, 2,000원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누가 쓰는지, 사실 저희가 뭐 회계장부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정말 반드시 좋은 일에 저희가 쓰게 될 거고, 또 그렇게 기부해서 정말 엄마 없는 아이들, 그런 친구들이 정말 조금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생색 내는 것도 아니고, 남들 하니까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 할 때 따라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저희가 하는 거라, 뭐 이게 좀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고 집에 있는 물건들이 있으시면 청담동 16-5번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중하게 네. 잘 닦아서 네. 정말 엄마들한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고 또 그 모금을 통해서 정말 엄마 없는 아이들한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자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듣기만 해도 그냥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그거를 제가 하면서 항상 부끄러워요. 제가 정말 이거를 누구 때문에 하는 건지 제 양심에 저도 항상 비춰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심에 항상 부끄럽지 않게 네. 누구보다 많이 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내고 누구보다 더 먼저 나서고 와. 지금은 하고 있는데 이 미약한 힘이 정말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전국의 많은 곳에 네. 엄마들이 작은 모임들마다
이런 일들이 뭐 남이 따라하면 어때요? 좋은 일인데 네. 남들이 한다고 하면 어때요? 그래서 삼성 뭐 이렇게 개또 모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 방송 들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라도 네. 곳곳에 정말 우리가 힘든 사람들이 없나 조금 돌봐주시고 네. 김치 한 포기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너무 좋다. 네. 엄마들이 이렇게 소장님 네. 따르고 음. 모델링하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겠지만 맞아요. 부담스럽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애고 어른이고. 맞아요. 다 지켜보고 네, 있죠. 네.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늘 이렇게 늘 양심에 따라서 모범이 되시는 삶이 네, 참 감사합니다. 공인이고 싶지 않았는데 공인이 되어가고 있는 임서영 소장입니다. 네, 많이 이제 영재에 대한 생각을 평소에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이 좀 해결이 됐을 것 같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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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소장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음. 그냥 전화 통화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네. 소장님 음성 들으시면서 아 이런 분이셨구나. 음. 또 화면에서 보는 거랑 또 다르고 네. 매체에서 보는 거랑 또 아마 또 다르게 좀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고 네. 좀 뭐 이게 뭐 잘나지는 않았지만 음. 그 누가 좋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꼭 잘나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모이면 그게 저는 아이들한테 다 간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집에 있는 그 아이가 엄마의 행동을 분명히 보고 네. 분명히 반드시 따라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 소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음. 계속해서 이런 영재 음.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 또 엄마로서 배워야 할 네. 부분들을 이제 팟캐스트로 얼굴 팩하면서 많이 배우고 싶어요. 벌써 소장님. 끝났어요? 벌써 네, 30분이 네, 지났습니다. 네, 네, 이제 입 열었는데. 네, 아유, 네, 너무 네, 죄송해요. 네, 네, 네. 네. 팩캐스트. 네, 팟캐스트. 얼굴도 고와지고 마음도 고와지는. 이제 팩하면서 듣는 방송 팩캐스트. 네. 제가 팩도 많이 기부하겠습니다. 그날 다자일 때. 맞아요. 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얼굴 팩하고 또 소장님 네. 방송 들으면 네. 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 저희 엄마들도 네. 팩하면서 꼭 들으시라고 네.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신도 다시 오로 보내드리도록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